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게 상처받고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도, 단단해 보였던 인연도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가?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졌을 때도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진짜 인연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 그 쓰디쓴 민낯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토록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그가 유배지로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안면을 몰수하고 등을 돌렸는지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믿고 지지해준 진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평생 갈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과 편지 속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거짓된 인연을 걸러내며 참된 인연을 품는 위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말의 성찬이 아닌 행동의 무게를 보는 원칙. 둘째, 이익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는 원칙. 셋째, 타인의 허물을 다루는 입술의 무게를 보는 원칙. 넷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대하는 정성을 보는 원칙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겪었던 작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을 때 세상의 인심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조차 그의 이름이 언급될까 두려워 길을 피했습니다. 친척들마저 화를 입을까 두려워 연락을 끊고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이 머물던 허름한 주막의 늙은 주모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외면할 때 권력도 재물도 없는 한 평범한 여인이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준 것입니다. 선생은 훗날 이 작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인연은 화려한 명함이나 달콤한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 내밀어지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손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숨어있는 진짜 인연을 찾아내고 거짓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성찬이 아닌 행동의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말을 예쁘게 하고 언제나 좋은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만간 꼭 밥 한번 먹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먼저 연락해.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그들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중에 만나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의 발자취를 보아야 한다. 말은 입술을 한번 달싹이는 것으로 족하지만 행동은 온몸의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아주 뼈아픈 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쉽게 내뱉을까요? 그것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으면서도 실제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희생은 조금도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천금을 주고 만금을 주지만 실제로는 물 한 모금조차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평생의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도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와 허망한 약속뿐입니다. 진짜 평생을 함께할 내 편은 말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와주겠다라고 큰 소리치는 대신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 말 없이 약봉지를 사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슬프지 않냐라고 묻는 대신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참된 믿음에 대해 이렇게 통찰하셨습니다. 신뢰란 말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쌓여가는 무언의 실천이다. 노후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명절마다 날아오는 복사된 안부 문자가 아니라 비가 오는 날 무심하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 투박한 행동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귀를 닫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용히 밀어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지만 한 번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필요를 살피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진짜 귀인 중의 귀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든든하게 빛날 것입니다. 둘째, 이익이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은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에는 결코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내가 잘 나가고 내 손에 돈과 권력이 쥐어져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이자 내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캄캄한 폭풍우 속에서 비로소 그 흉측하거나 아름다운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누웠을 때,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평생 가족처럼 지내자고 맹세했던 동료들,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과시했던 친구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화기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지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고독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상황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권세를 잃고 귀양을 오니 구름처럼 몰려들던 자들이 모두 흩어졌다. 나는 이로써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맑은 거울을 얻었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선생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통찰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 즉 돈이나 지위, 혹은 내가 베푸는 호의 때문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당연히 내 곁을 떠납니다. 그들은 애초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익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냉혹한 이치입니다. 그런 가짜 인연들이 내 삶에서 스스로 걸어나가 준 것은 나의 인간관계를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진짜 뼈아픈 비극은 이런 가짜들에게 내 귀한 시간과 마음을 계속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 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뽑아 먹을 단물이 없을 때,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퇴를 하고 평범한 노인이 되었어도 예전과 똑같이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값싼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도 진심으로 맛있게 먹으며 웃어주는 사람, 나의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고유한 결을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내 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를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는 자는 기르던 개와 같으니 의리가 있는 자는 이에 타산을 따져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지만 그 중에서 참된 의리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조건이 변했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에게 서운해하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한두 명의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를 향해 묵묵히 걸어오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허물을 다루는 입술의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말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다가와 내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 이상한 유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에게만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다는 사실에 우리가 제법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친한 친구가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저기 있는 김아무개가 글쎄 이번에 아주 망신을 당했대.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지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해지고 나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가장 멀리해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타인의 흉을 보는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나의 흉을 볼 자이다. 입술이 깃털처럼 가벼운 자는 결코 타인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예외가 없는 철칙입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가십거리로 삼아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깊이 있게 맺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을 제물로 삼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얄팍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언젠가는 나 자신이 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재물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에게 털어놓은 나의 아픔과 고민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술안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흠집이 늘어납니다. 때로는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시기에 나의 허물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평생 갈 내 편은 타인의 허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어 즐기는 대신 침묵으로 덮어주는 무거운 입술을 가졌습니다. 지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모두가 그를 비난하며 조롱할 때조차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사람, 누군가의 부끄러운 비밀을 알게 되어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절대 꺼내지 않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훌륭한 군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참된 벗은 앞에서 나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지만 뒤에서는 나의 허물을 넓은 소매로 덮어주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내 편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목숨처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입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헐뜯는 칼날인지 아니면 남을 감싸 안는 따뜻한 이불인지 확인하십시오. 입술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넷째,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대하는 정성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그 사람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나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혹은 나에게 베푸는 커다란 호의에 눈이 멀곤 합니다. 나에게 비싼 식사를 대접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을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행동도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참된 본성은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고 사소한 순간에 깃들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밥을 먹는 모습, 길을 걷는 태도, 아랫사람을 대하는 눈빛을 보아라.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일에도 진심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일상의 평범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그 지인이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굴면서도 종업원에게는 반말을 툭툭 던지며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무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친절한 이유는 단지 내가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일 뿐 그의 본성 자체가 선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그는 식당 종업원에게 했던 그 무례한 태도를 언젠가 정확히 나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낯선 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로 차지 않고 조용히 치우며 운전을 할 때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에게도 부드럽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억지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리켜 성, 즉 정성스러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오직 정성으로만 이루어진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매 순간 진실한 자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화려한 이벤트나 세상을 뒤흔드는 대단한 일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 서로의 건강을 묻는 소박한 안부 전화, 공원을 산책하며 발걸음을 맞춰 걷는 고요한 일상, 이런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노후의 삶을 이룹니다. 이런 일상의 순간들을 지루해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며 사소한 배려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눈빛이 번뜩이지만 일상의 작은 도리 앞에서는 무심한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대신 보잘것없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한결같은 정성으로 일상을 가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세상을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추운 겨울밤 아궁이 속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처럼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평생 갈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말보다는 그 사람의 묵묵한 행동과 실천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가진 조건이 사라지고 이익이 끊어진 순간에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약점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무거운 입술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배려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거름망 삼아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그 빈자리를 고요한 평화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노후의 삶입니다. 진짜 내 편은 100명, 10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가짜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내 인생을 구원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에 집착하던 젊은 시절의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깊고 단단한 단 하나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18년의 끔찍한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아내와 가르침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 그리고 대가 없이 밥을 내어준 주모와 같은 소수의 진짜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4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기를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와 같은 결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진실의 빛을 발산하면 그 빛을 알아보고 반사해 줄 수 있는 맑은 영혼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남은 여러분의 삶이 거짓된 웃음과 허망한 약속으로 가득 찬 소음의 바다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진실한 한두 명의 인연과 함께하는 평온한 호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의 인연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오늘 배운 지혜의 눈으로 여러분의 진짜 인연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